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4월 1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4.3 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주도로 모이는 이번 대회에 민주노총 방송국 윤미연 기자가 궁금한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2022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제주도시청에서 본대회를 진행하고 관덕정까지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조국 분단이 현실화되는 남한 단독선거를 전국 유일하게 무산시켰지만 미군정을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이 무참히 학살됐던 제주 4.3. 미군정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왜 민주노총이 이날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까요? 민주노총의 김은영 부위원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영입니다.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식민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이를 막기 위해서 항쟁을 한 것이 바로 4.3 제주항쟁이죠. 1947년 3월 1일 우리 제주도민들은 3.1절 기념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군정 경찰이 시민들 향해 총을 쏘았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들은 3월 10일 노동자 총파업을 하였고 이 파업에는 당시 제주도 전체 직장인의 95%, 156개가 참여하게 되고요. 중소상공인 시장까지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만여 명의 사람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4.3 항쟁의 도화선을 만들었고 아주 중요한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순한 자기의 문제, 자기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에서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불평등 체제 타파,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과 같은 구호 또한 단순 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 우리의 문제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투쟁에서 가장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주 4.3 항쟁을 정신을 개성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제주도로 모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4.3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만이 아니라 투쟁의 전선이라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국의 집단 학살,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진상규명도 없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촉구를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걸맞게 2002년부터 시작된 4.3 민중항쟁 정신계승 노동자 대회와 평화기행에 4.3 정신을 계승하고 투쟁을 만들어가려는 우리 조합원들의 참여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대회가 끝난 후 행진해갈 관덕정은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미군정을 반대하고 민중의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제주도민들의 항쟁지입니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미군정 경찰이 총구를 겨눴던 바로 그곳, 3월 10일 총파업을 만든 계기가 됐던 장소가 바로 이곳 관덕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지 어떠한 외세와 폭압이 우리를 짓밟는다 하더라도 항상 선봉에 서서 불평등한 체제를 교체하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각오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의지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멋지네요. 민중을 위하라, 불평등을 타파하라. 이번 2022년 4.3 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3일 제주도에서 만나요. 파리바게트 등 다수의 유명 식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식품기업 SPC. 5년 전 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사회적 합의까지 진행되었으나 합의 불이행은 물론 작년 7월 내부 고발로 인해 노조 탄압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한해 진급 차별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오고 가는 탈퇴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이란 이유로 진급에 차별받아야 하며 혼자 일하는 매장에 탈퇴서를 쓸 때까지 찾아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노동 탄압에 오븐 속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빵처럼 기사들만은 타버릴 것 같습니다. 막상 시작한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단식결이 그것이 현실이 되니 회사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내려는 반성 없는 태도에 화도 많이 납니다. 회사가 원하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우리 모두 끝까지 지회장님을 엄호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탈퇴서에 한국노총 가입서까지 받아오면 최대 5만 원. 이마저도 최근에는 5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파리바게뜨의 현장 관리자들은 민주노총 탈퇴 작업을 위해 수시로 조합원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이제 저희가 혼자 근무하는데 뭐 둘, 셋, 뭐 셋, 넷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매장에 찾아와서 친분을 이용해서 탈퇴해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우리랑 친하니까 해야지. 같이 갈 사람은 우리잖아. 이러면서 이제 관리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임준희 지회장을 엄청 욕하고 다녔어요. 막 팔고 다니고 정치계로 나갈 거다. 너는 다 버려질 거다. 이에 임종린 지회장은 지난 28일부터 SPC가 더 이상 조합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달라고 보장하라고 싸우고 모여있는 건데 왜 이런 우리가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가 그런 게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라도 하면 회사가 좀 적당히 하지 않을까 좀 그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보기에도 우리 지회장이 저렇게까지 하니 좀 뭔가 우리도 좀 용기를 좀 더 내자 이렇게 좀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화섬식품노조는 30일 결의 대회를 열어 SPC 자본에 끝까지 맞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가짜 이행 완료 선언 이후 여전히 노조 파괴 공작을 펼치고 있는 SPC. SPC는 당장 노조 탄압 행위를 그만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당사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금속노조 조선하청 3개 지회와 민주일반연맹이 각각 인수위 앞에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거제, 울산, 목포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라며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 다단계 하도급 금지, 4대 보험 체납 피해 해결,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면적인 노동법 개혁과 반노동 정책을 일관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격차 해소, 직무급 임금 체계 및 저임금 임금 구조 철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노동 교섭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6월 말 7월 초 대규모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의지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이미 선거운동 당시에 보였던 반노동적인 그런 관점을 버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이 세상은 노동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5년 동안 희망 고문이 아닌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협사이고 기대와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죽느냐 싸우냐 그 싸움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합시다.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노동자 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처우개선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해놓고는 나몰라라고 하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 또는 경기도 저희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각지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그 요구는 진짜 사용자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요구에 나서라. 3월 30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노동, 사회, 한반도 정책 진단 주제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역할, 세대 갈등 형성 및 이중 노동시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관련 우려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4, 5월에 걸쳐 원리의 정책 토론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6월 중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에 관해 조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 지역 여성단체들은 3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CJ 대한통운은 강제추행 가해자인 택배 대리점 소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해당 대리점 소장이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 지부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가 29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코로나19를 핑계로 된 부당해고 사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깊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공항 항공산업과 여행, 관광, 숙박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지만 고용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며 회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지역대책위가 30일 시와 이마트 폐점 철회를 요구하며 시와 이마트 폐점 철회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및 성담지회 조합원, 지역시의회 의장, 의원, 시청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기세 있게 집회를 마무리한 후 지역 상가 행진까지 진행하며 상인연합회와 함께하기 위한 행동전도 진행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폐점 통보로 600명의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우려에 놓였으나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시와 이마트 폐점 일정은 다행히 철회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시와 이마트를 지키고 고용 유지를 약속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주요 투쟁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오는 4월 2일 택시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과 안전한 택시를 위한 4.2 택시 희망 버스 및 공공운수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결의대회에 앞서 공공운수 노조는 3월 23일부터 고공농성 300일 사태 해결, 주 40시간 택시 월급제 당장 시행을 위한 400리길 희망 뚜벅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11항 2조는 일반 택시 운송사업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비정규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촉구하는 행진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19일 공공부문 미전환 단위들의 행진을 시작으로 민간위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자회사, 교육공무직, 물류센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걸고 매주 토요일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4월 2일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행진이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가맹조직, 현장별로 많은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해드리는 소식 하나하나에 우리 노동자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월 1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